앞에 파워포인트 자료는 PDF 자료 올려놨는데요. 일단 뭐 지금 오늘 발제해 주신 박훈 회장님, 박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공익보조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세정의 역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한쪽 공익법인에서는 이제 규제가 많다. 그래서 이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조세 부담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좀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익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탈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공익법인 관련한 세제와 세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지금의 세제보다 더 옆에 발제해주신 황윤희 이사님처럼 말씀처럼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과거 법을 좀 찾아보니까 공익법인도 제정 당시에 이런 얘기가 법 취지, 제정 취지에 들어있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사회적 공헌을 긍정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부여하지만 설립자의 사적 이익 추구 등에 따른 사회적 피해로 인해 공익성을 유지하기 극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4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거의 50년 돼가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사익과 공익성 사이에서의 간극을 여전히 좀 해결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조세 감면이나 아니면 관련 규제를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감면을 더 넓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기부라는 허울적인 이름 아래 오히려 상속세, 증여세를 면탈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경영권을 위에서 지배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공익법인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반세기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문제 해결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금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한 문제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익법인 관련한 것들에 대한 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뚜기 사례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수원교찬 사건도 잘 아시는 거지만, 이 오뚜기 사례는 처음에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뚜기 오뚜기의 설립자가 가지고 있는 공익재단과도 좀 연결이 돼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익법인을 통해서 오뚜기의 그룹 승계 그리고 오뚜기 그룹을 지분을 좀 보호하고자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고익 목적 사업의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들은 지금의 현행 세제보다 조금 더 조세 감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황신혜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훈 교수님께서 6가지 정도의 관련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먼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개인들이 자신의 돈을 사적인 이익으로 쓰지 않고 정말 공적인 이익에 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세 계산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오히려 혜택을 줄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익법인 기부 관련 유효금 특례 규정 역시 논쟁도 많고 법률상 다뤄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준다라고 한다면 공익법인 활성화하는데 실효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반면에 부동산 기부 그리고 공익법인 출연 주식, 기업 유지 관련한 여러 가지 기부 행위 그리고 의무비링에 따른 가산세 이런 부분은 공익법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후관리, 하지만 감독 조치가 조금 더 지금보다 정치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 문제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주식, 그리고 기업 유지 관련 기부 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벌 대기업들이나 대자사업가들이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좀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 남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남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풀어주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박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운영이나 공익법인의 우양 경영권 유지 등으로 남용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엔 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률상 좀 공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완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익성과 목적 사업의 담보 이게 사실은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가업 상속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컨설팅을 하듯이 공익 기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단계에서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그냥 기부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공익법인이 이것을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사익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사후에 가서 입증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과세 분쟁이 생기면 국세청이나 공익법인이나 서로 굉장히 압수협력 비용 또는 행정협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공익기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컨설팅을 하듯이 그 단계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 그게 된다면 공익성과 목적 사업이 담보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제가 표시는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익법인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세법도 개정을 해놓고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위헌의 근거가 뭔가 하고 제가 원문을 찾아서 좀 봤더니 조세감면이 다시 말하면 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일단 영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 목적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만 그 조세 감면이 긍정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나왔던 독일의 가업상속 제도가 너무 그 감면 위주로 되어 있다 해서 이걸 대폭 축소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세 감면 혜택에 따른 비례성 보장 조치가 없는 그런 광범위한 혜택은 어찌 보면 조세 평등의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하고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많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좀 차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한 기부에 있어서도 그 기부에 따른 혜택이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공익기부 또는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부금 자산이나 또는 기부금의 이용 행위 등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이렇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공익법인 제도가 들어온 지 40년이 넘어서 50년 다 돼가는데도 당초 입법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법도 아니고 그냥 발렌델이라고 하는 한 그룹 회사가 자기들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그래서 공익법인으로서 사실상 기능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각주로 넣어놨는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되게 재밌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경영세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영세습은 적합한 후계자가 있을 때만 한다. 후계자는 혼자 힘으로 몇 군데 졸업해야 된다. 후계자는 회사를 졸업해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경영승계를 안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대자산가들이 이런 정도의 어떤 사회적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오늘 이런 공익법에 관한 논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모델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발렌들이 그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인베스터 A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기업을 대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웨덴의 이름난 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이 발렌들이 가문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벌어들인 이익을 이 지주회사가 이 발렌들이 가문이 설립한 공익자들을 통해서 거의 80% 가까이를 사회에 헌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우리처럼 여기다 조세호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 우리가 이제 공익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그 사회적인 합의 또는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그 공익이 사익에 우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시민의식 또는 그런 가치관이 좀 먼저 성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익법인과 관련해서 조세 우대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기부하고 공익법인의 의무부리에 따른 문제들인데요. 부동산 이든 어떻든 간에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목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조세 우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동산이 오히려 지대추구 수단으로 남용이 돼서 사회적인 공익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대는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가산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법상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그 중복 규제에 대한 비판은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기부 문화라든지 아니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적절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에서는 규제를 받으면서 세법에서는 우대를 주는 이런 또 우스운 모습을 또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어도 우리 공익법인이 또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또는 자산가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발렌들이 가본 정도의 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갖는다라고 할 때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는 지금 중간중간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옆에다 생각났으면 적어놨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 그 세법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관련해서 이 송금사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여러 개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문제에서 잘 아시는 얘기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유목적 사업에 쓸 때까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둬놨는데 그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다른 데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물론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생기는 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유목적 사업 지출이 5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또 각각의 유형별로 너무나 또 다르게 문제가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파생된 이유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을 송금에 산입하도록 해가지고 조세 우대를 부여했더니 이걸 이제 오히려 조금 다른 쪽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공익법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실공익법인 이게 이제 확인제도인데 신고제도로 전환이 되죠. 신고제도 전환된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확인하도록 내버려뒀더니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규제를 강화로 가는 이유가 뭔가 정부가 정말 처음부터 규제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정말 사회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출범한 것들이 그 본래 목적에 지금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무리 말씀드리면 조세 감면은 분명히 공익법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런 조세 감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정말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조세 감면의
그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세부담을 면탈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목적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으로는 공익 기부에 대한 컨설팅, 사후적으로는 공익 범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